안녕하세요. 주식하울이에요. 저는 오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동평균선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볼린저 밴드는요, 볼린저 아저씨가 만드셨는데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자, 가볼게요. 자, 하한선에서 중심선을 돌파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변하고 상한선에서 내려와 중심을 깨면 하락추세로 전환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상한선이에요. 가운데가 중심선, 아래에 있는 게 하한선이에요. 한마디로 하한선에서 이 중심선을 돌파하면 상승선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상승선에서 하한선을 깨고 내려오면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주식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 이 밴드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이 흔치 않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밴드가 이렇게 좁을 때가 있어요. 밴드가 이렇게 좁고 또 이쪽 밴드는 되게 넓죠. 이렇게 넓을 때가 있어요. 자, 밴드가 이렇게 좁을 때는요. 자, 말 그대로 상한선에 팔고 하한선에 사고 상한선에 팔고 하한선에 사고 상한선에 팔고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밴드의 폭이 좁다가 갑자기 악어 이빨을 이렇게 벌리는 것처럼 입이 쭉 커질 때가 있어요. 이 옆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요 근처에 보면요. 갑자기 입이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 이렇게 상승폭이 계속되다가 입이 쭉 벌어지면 상승 추세가 계속되니 팔지 말고 지켜보다가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그때 팔아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하한선에 닿았을 때 산 사람들은 상한선에 부딪혔네 팔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입이 하고 벌렸네. 그럼 좀 더 지켜볼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계속돼요. 팔고 싶은데 언제 팔지? 우와, 장대 음봉이 나왔네. 팔아야 될까? 라고 했는데 아니야. 중심선을 건들지 않았어. 볼린저 아저씨가 중심선을 건들면 그때 깨지면 팔라고 했어. 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럼 계속 기다려 볼게요. 안 건드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내려왔는데 중심선을 건드렸어요. 근데 중심선을 건드렸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음봉으로 건든 게 아니라 양봉으로 건드렸어요. 중심선을 깨려다가 막았다는 거죠. 와우! 이러면 한 번 더 다음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선에 양봉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깨는 중심선을 음봉이 완전히 덮어서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과감하게 우린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도 우린 이만큼을 먹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특징은요. 자, 반대로 밴드의 폭이 이렇게 좁았어요. 좁았는데 하고 벌릴 때 하한으로 와 있어요. 하한선에. 그런데 벌리면 이때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 자, 너네는 팔아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팔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못 팔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행히. 올라왔는데 얘 보세요. 중심선을 완벽하게 깨질 못했어요. 그죠? 그럼 이때 다음날 실망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중심선 근처에서 놀다가 결국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중심선을 완벽히 깼을 때 상한선, 이 건딜,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중심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진 거예요. 안타깝죠. 그 다음은 자, 상승선을 건들고 이렇게 쭉 옆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밴드가. 그럴 때는 건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건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상한선을 건들고 위로 삐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치솟았다가
다음날 보니까 올랐어야 되는데 자리가 갑자기 장대 음봉이 확 나타났어요. 그럼 이 캔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대 음봉으로 확 나타나서 여기 와서 끝났다는 거겠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 팔아야 되는구나. 단기간 추세가 하락하겠구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때는 이 밴드 선도 꼬리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쭉 하락이 계속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하한선을 이탈하고 선 밖에 나와 있죠? 이런 경우도 흔치는 않아요. 매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하한선을 이탈하고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걸칠 때 말고요.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사셔야 돼요. 아셨죠? 왜? 이러다가 이게 거짓 캔들일 수 있어요. 페이크를 준다 그러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으로 들어오면 단기간 추세가 상승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 샀다고 생각을 하며 가정을 하면 이렇게 올랐겠죠. 근데 이때도 보시면 강력하게 뚫지 못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또 갔는데 여기는 강력하게 뚫었는데 윗꼬리 아랫꼬리도 좀 생겼어요. 그죠? 그럼 다음날 또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또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렇게 삐쭉 올라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안 팔면 안 되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요. 다음날이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죠. 밴드가 이렇게 좁았는데 아 하고 벌렸을 때 상승선에서 아 하고 벌릴 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지켜봐라. 그리고 지켜봤더니 우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한 번 더 봐야지 했는데 또 양봉 그죠?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음봉은 나왔지만 중심선을 건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도 또 내려왔지만 중심선을 건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또 지켜봐야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심선을 깨면 그때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없네요. 이게 끝이에요. 특징은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그럼 한번 직접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차트 설정부터 해볼게요. 우선 이거 지울게요. 자, 아무데나 빈 화면을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시고 지표 추가 혹은 지표 겹치기를 하시면 돼요. 지표 겹치기를 해서 자, BOLLINGER 이거 밴드 있죠? 볼린저 밴드 클릭 적용 누르시고 확인. 저는 키움증권을 써요. 영어문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CJ ENM인데 제가 오늘 CJ ENM을 좀 살려고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는지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한선 밖으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하한선 밖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언제 사라 그랬죠? 하한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이때 사시는 분이 가장 현명하신 분이겠죠? 이때 사셨어요. 그리고 나는 봤더니 중심선을 확 깨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중심선을 돌파를 못했네요. 그죠? 그럼 이때 파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상한선 건드렸으니까 팔아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때 못 파신 분들은 이때 원래 중심선을 깼을 때 팔아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죠? 근데 또 하한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다시 들어왔을 때 이때 사겠죠. 중심선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하한선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사요. 사고 나서 중심선을 깼어요. 완벽하게 깼어요. 이때 깼을 때 못 산 사람도 사겠죠. 그리고 올랐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강하게 분명히 돌파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 도망가라는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도망갔으면 여기까지 떨어졌겠죠. 그래서 도망갔는데 또 이게 중심선을 깼지만 하한선을 건네지 않고 또 올라가네. 그럼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 중심선에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시다 그랬죠. 중심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중심선에 산 분들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렇게 상한선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여기도 중심선을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계속 지켜봐요. 계속 지켜봐요. 또 중심선을 깨지 않았어요. 중심선 깰 때까지 볼게요. 자, 안 깼어요. 그러고 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선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날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올랐는데 하필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중심선을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이때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래도 이만큼을 드셨죠. 근데 어쨌든 도망가야 되는 사인이 나와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중심선 돌파를 못해요. 계속. 중심선 돌파를 못하면 어떡한다 그랬죠? 중심선 돌파를 못하면 상승 추세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 이게 오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사 모으기 시작하죠. 원래 저는 요때쯤부터 샀어요. 요때쯤부터 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또 오늘 어제 이렇게 조금씩 걸어놨어요. 많이 사진 않고요. 2차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놨는데 체결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 안 오르고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중심선이 이제 오를 자리가 되지 않았나 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차트를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제가 어제 아시아나 팔았잖아요. 왜 팔았는지 이제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를 보면 제가 왜 파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사는 거는 다른 것도 되게 신중하게 해서 사기도 하지만 파는 건 약간 쫄보라서 돈을 좀 먹었다 싶으면 팔고 또 돈을 좀 먹었다 싶으면 또 반 팔고 저는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영상 보시면 제가 그제도 그렇고 더 올라갈 자리는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알면서도 판다고? 제 바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 원칙과 소신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분할로 매도를 해요. 한 번에 매도는 정말 조금 사진 거 이런 거 그냥 더 보기 귀찮아서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에 매도하고요. 많이 사고 오래 기다렸던 것들은 분할로 매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때 제가 여기 자리에서 첫 번째 팔고 어제 또 팔고요. 오늘은 한투 계좌에 있는 걸 또 반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한투 계좌는 또 반만 남았어요. 참 매도를 못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제가 돈을 번 비법이에요.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자리에 더 보고 지켜보고 당연하겠지만 본인이 예측한 목표액이 아닌 이상 단기간 차트를 보고 지표를 보고 하신 분들은 욕심 안 내시고 그 흐름에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오른 다음에 떨어져서 못 파는 건요. 정말 억울해요. 제가 그때 아시아나항공 때도 말씀드렸죠. 오른 다음에 오른 가격을 본 다음에 내려오면 사람 심리가 못 팔게 돼 있어요. 억울해서. 근데 오를 때마다 팔면요. 매일매일 저를 칭찬해요. 잘 팔았다, 잘 팔았다. 다음날 보면 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잘 팔 거다, 잘 팔 거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좀 외우는 편이고요. 저 자신한테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굉장히 분할로 하고요. 매수도 분할로 하는 편이죠. 이번에 큰 조정이 없었다면 저는 솔직히 수익률이 계속 플러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 조정장을 저는 잘 견딘 저를 또 칭찬해요. 아무튼 이제 볼린저 밴드 어떻게 하는지 아셨겠죠? 그래서 요번 주부터 또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시고 이동평균선도 함께 보시고 아셨죠? 그러면 이동평균선 한번 추가해 볼까요? 지표 추가 해서 저희 배원 이동평균선을 찾아서 가격 이동평균선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은요 5일선이 여기서 돌파 쭉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 차트들이 다 이렇게 돌파선으로 나오면 뭐가 돼요? 정배열이 되겠죠?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다 같이 모여서 꼬불꼬불꼬불꼬불 한 이렇게 너무 안 꼬불은 아니지만 완전히 꼬불꼬불꼬불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떤다?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 이동평균선을 모르고 볼린저 밴드만 먼저 보신 분들은 꼭 제 영상 이동평균선은 꼭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길어도 꼭 봐보세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바일 설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건 키움 영웅문이고요. 지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쫙 나와요. 저희 배운 이동평균선 누르고요. 볼린저 밴드만 보시고 싶다. 그럼 볼린저 밴드만 누르시면 되고요. 거래량 당연히 보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요것만 우선 간단하게 해볼게요. 하고 아무거나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럼 다시 누르세요. 지표를 누르셔서 빼실 거 빼시고 볼린저만 하시겠다. 그러면 볼린저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신한 계좌예요. 자, 신한 계좌에 설정을 들어가셔서 여기 또 나오죠? 주간 이동 평균선 혹은 볼린저 밴드. 그죠?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뭐 오버레이 되는 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눌러 보시고요. 저희는 오늘 볼린저 밴드만 배웠으니까 볼린저 밴드 하실 분들은 볼린저 밴드, 또 이동 평균, 가격 이동 평균 말하는 거죠. 이동 평균 누르셔서 같이 이렇게 확인하셔도 더 좋죠. 그렇게 해서 그냥 설정을 누르시면 끝이에요.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인사를 계속 길게 드리네요. 죄송해요. 또 뻥쳤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제 거 지우고요. 자,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주가 이동평균 저희 배우셨죠? 근데 여기에는 쭉 해도 안 나와요. 얘는요. 오버레이를 찾으셔야 돼요. 오버레이에 볼린저 밴드를 누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같이 겹치기가 나와요. 설정하셔서 본인이 보시고 싶은 거 같이 다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보시면요. 지표 옆에 이렇게 물음표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나와요. 이거 꼭 한번 클릭해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거가 만약에 제가 주가 이동평균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셨죠? 그럼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